2025년 5월 11일 일요일 아침 새벽 4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가 이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그랬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한 몇 년간은 정말 일이 손에 잘 안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래 볼 때에. 그래, 내 같은 경우는 뭔가 안정이 됐으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내 유튜브는 이제 보시는 분이 두 부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분류 아닙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 대표님을 신인님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허경영을 이제 신인님으로 안 부르는 사람도 또 부류가 또 있다고. 그거는 이분은 참 이번에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니까 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허경영이 이런 말 했으면 미안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허경영이 저 사기꾼, 이번에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두고 저 빨갱이 새끼 저거 말이야, 자기 형수한테 욕하고 말이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다, 빨갱이 인간 쓰레기 좌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이 진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몇 년 동안에 말이지 그냥 압수수색을 수백 번이나 하고 말이지, 멀쩡한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하고 이러면은 보통 사람은 죽습니다. 검찰 조사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아요. 너무 변호사비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 사법개혁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은 그거예요. 사법개혁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양심적인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100%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어쩌다가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고, 양심대로 바르게만 말을 하면은 변호사가 뭐 필요하느냐고. 필요가 없는 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 있잖아. 우리 허경영 우리 신인님 같은 분, 일반 사람들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해보자고. 이분은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안 간다고.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어이구 허리야 이래가지고 허리 주사 침을 맞는다거나 이게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 두통이 있다, 고혈압이다, 또 이거 혈압이 높은 걸 고혈압이다, 또 고혈압, 또 이거 지방간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커피, 사이다, 콜라 하나도, 담배 안 피워요. 술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커피,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안 마셔요. 그리고 오전에 한 2만 보, 3만 보를 걷는다고. 그런 사람, 그리고 마음 자체가 이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친자식처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85억 인류 전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다고. 그러면서도 음식 조절 잘 하시지. 응? 뭐 고기 같은 거 그래 많이 안 자신다고. 막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뭐, 야 이거 뭐야 통닭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런 건 없어요. 아주 음식을 적게 잡수신다고.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니까 지금 1950년 1월 1일생이라고 양력으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호적에 이제 1947년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언제나 그러면은 노태우 대통령 될 때니까 13대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40세가 돼야 대통령 출마를 하니까 그때 이제 호적을 좀 이렇게 고쳤어요. 얼마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몇십 년 동안 불우이웃 이 고아원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굶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참 무료 급식도 하고 불우한 아이들 이렇게 돕다가 보니까 개인 자격에서 돕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개인이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거 장관이 돼서도 안 되고 이재명이처럼 성남시장이나 이런 거 돼서도 안 되고 장관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훨씬 바꾸기가 쉽단 말이야.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을 좀 고친 거예요. 그래서 1947년생이 된 건데 실제로는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만 75세잖아. 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기축생이니까 1949년 11월 13일 음력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간지를 따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무기, 경, 그러니까 그거로 따지면 77세고 기축생이니까 기축생 77년이란 말이야. 77세고 이제 만으로 따지면 75세라고. 75세인데도 20, 30대 청년보다 훨씬 더 나아요. 몸이 핑핑 나른다고. 그럼 하여튼 이런 분한테는 병원이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이게 없어요. 뭐 65세 되니까 뭐 대장암 검사 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뭐 편지 같은 거 내한테도 와도요. 나도 그냥 안 가지. 갈 시간이 어디 있노? 가봐야 해봐야 뻔한데 정상인데 하고 가면 만하고. 나도 허경영 신인님이 그냥 만분지 이런 데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 없어요. 쉽게 말해서 건강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말이죠.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쓰면은 병원하고는 별 필요가 없다고. 어이구, 야, 혈압이 높다. 마음을 바로 써봐. 혈압이 높을 리가 있나, 임마. 주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고기 처먹고 싶어도 말이지 좀 전략하고 말이지 이렇게 나눠줘봐라고. 그게 무슨 당뇨가 생겨나고 필요 없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단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살면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다고. 교도소가 뭐 필요하느냐고. 아이고, 내가 갑자기 또 말이 옆으로 가버리는데. 다시
여튼 오늘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또 그 허경영 신인님을 보시는 그 견해가 인간 쓰레기를 이렇게 보는, 인간 쓰레기, 사이비 교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와 반면에 허경영 하면 신인님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씨도 그래 봐요. 이재명 씨도 저 형수한테 욕하는 거, 아이고 저 빨갱이 새끼, 저 자빠 쓰레기 새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이 그거 아니다, 대단하다, 그 압수수색을 이래 수백 번을 받아도 말이지 그걸 견디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면은 일이 손이 안 잡힌다고. 그러면 이 일이 손이 안 잡힌 것이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내가 볼 때에 어제 홍준표 시장이 그런 말 잘하더라고. 지금 어제 이재명 씨가 그 김장하 선생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통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유능하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제 어떤 좋은 점이나 장점이나 뭐 이런 것이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은 홍준표의 장기도 써야 된단 말이야. 어느 위치에 올릴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쓴다 이제 이건데. 그래, 일이 손에 잘 안 잡힌 것은 언제부터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윤석열이 어제 홍준표도 그 말했다고. 3년 전에 이 두 놈의 새끼는 권성동이하고 권영세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1954년 갑오생이야. 내보다 2살 많다고. 그런데 권성동이가 1960년생인가 그래. 그리고 권영세도 1959년생이라고. 내 밑에 동생의 동생빨인데 막 그런 애 둘이를 홍준표가 볼 때는 한참 나이가 어리잖아. 한 6살 적지. 권영세는 한 5살 적고, 권성동이는 한 6살 적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라 보는 거지. 이 자식들 국민의힘에 뭐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원내대표로 가라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없나,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내가 권영세, 이제 권성동이 보고 하는 소리야. 근데, 홍준표가 그랬다고. 이 두 놈의 새끼가 말이지, 3년 전에 윤석열이를 데려올 때부터 내가 징조가 안 좋더라.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도 안 써. 윤석열이를 데려올 때, 야들이 권성동이 권영세가 딱 데려올 때부터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삐리하더란 말이지. 기분 이렇게 감이 안 좋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당을 세리 망치고 말이지. 자기가 그 당시에 3년 전에 자기가 민심으로 봐서는 홍준표가 앞섰다고. 2022년 3구 대선이잖아. 3월 9일날 20대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2021년 그때 가을에 이제 대통령 후보 이렇게 선출을 할 때 민심에서는 홍준표하고 끝판에 가서는 홍준표냐 윤석열을 두 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됐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신천지 뭐 이런 파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막 밀어준 게 있다고. 그리고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다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됐으면은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다. 그래서 오통제다. 이제 이런 말을 어제 홍준표가 했어요. 하여튼 윤석열이 되고부터, 홍준표 말대로 윤석열이 되고부터 뭔가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 이거 뭐 거짓말을 참말처럼 여사로 하거든.
모르는 사람은 막 속아 넘어가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게 탁탁 집어낸단 말이야. 저 자식 저거 말이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네 저거. 윤석열이 말이야. 그 어제 이제 뉴스 타파라고 있어요. 어제 내가 2025년 저기 5월 10일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인데 어제는 내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보통 그 영화관에 가면 내가 유튜브를 찍는데 어제는 그거 못했습니다. 그 어떤 영화를 봤느냐 그러면은 압수수색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압수수색. 그러면은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요즘 먼저 뜨는 영화가 야당이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인기 1위예요. 그러면은 야당 영화는 내가 지난번에 봤고, 그 야당은 뭐냐니까 마약 거래하는 거. 마약 거래하는데 이제 그 마약을 단속하는 데가 뭐 검찰이나 경찰이잖아. 그런데 그 밑에서 일반인이 이제 수사관은 아닌데 그 옆에서 그 형사나 검사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범죄꾼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야당이라고. 그 보면 막 그런 대로 재미가 있고. 지금 이제 김건희 뭐 옛날 이름은 김명신인데 김건희가 그게 마약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데 뭔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백혜룡 경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마약 들어온 그런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그 심우정이 지금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때에 그것을 무마를 시켜버렸거든. 무마를 시키고 자기가 또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야. 무마시키는 주는 대신에 검찰총장이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백혜룡 이 사람은 이제 경정이니까 위에 총장이나 경무관으로 승진을 해도 뭐 한데 오히려 그 자천을 시켜버리니까 미치고 풀떡 뛰지.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미치고 풀떡 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죽산 조봉암 선생님 같은 분은 말이야 초대 그 농림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는 좀 진보당으로서 그 당시에는 59년, 58년 이래 되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했다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게 나와 있다고. 대통령이 지금 선서를 하잖아.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엄숙히 선서할 것을 국민 앞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할 때 그걸 자기가 있어요. 대통령 선서할 때 그 말이 나온단 말이야.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네 가지를 한다고.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가지를 선서한단 말이야. 그 중에 세 번째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조봉암 선생이 했다고. 했는데 요 말을 근거로 잡아서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사형시켜버렸다고. 얼마나 미치고 불쩍되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손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52년 뒤에 자기가 1959년에 죽고 52년 뒤에 2011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손들이 명예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겠냐. 그래서 자기가 유언이 말이지 막걸리 한 사발하고 담배 한 까치만 달라 앉아 이랬는데 막걸리는 못 주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죽었다고. 그런 사람도 억울하고 제일 억울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이 제일 억울하지.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안 돼.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으로 있었다는 거. 그 두 마디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래서 이제 또 10년간 또 묶어놨다고. 이러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쎄리 또 10년간 묶어놔버렸으니까 미치고 펄쩍펄쩍 뛰는 거지 뭐야 이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진짜 분통이 터져서 참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오늘 신인님이시고 이거는 또 백궁에서 알아서 하니까 잠깐 우리가 이제 일에 있는 건데 하나의 백혜룡 경정도 그렇다고. 억울한 게
이랬으면 자기가 총경에서 경위, 경감, 경정이지. 경위고 경감이고 경정이고 그 다음에 총경이고 경무관이고 뭐 부치안감, 치안감 이랬는데 자기가 경정으로 있으면은 이 사람은 총경이나 경무관으로 두 단계 진급을 시켜야 될 사람을 그냥 자천을 시켜버리니까 미치고 펄쩍 뛰지. 백혈흔 경정.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막았단 말이야.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고. 김건희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약을 팔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고.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김건희 특검 붙여서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아이고, 또 무슨 이야기, 나는 이야기하다 보면 옆으로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것은 그리고 김명신이가 살아온 내역이 우리가 대충 알잖아. 어? 아주 그 재산을 축적하는 형성되는 과정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사는 것도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있는 집이 아니라고, 거기. 내가 진짜 내가 입이 더러워서 내가 참 말을 참아 못한다고. Y 검사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여자가 남자한테 헷가닥 빠져버리면은 집도 줘요. 내 아는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도 공무원이지. 이 여자한테 헷가닥 미쳐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그냥 막, 한 여자한테 다 주더라고. 여자는 오빠 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게 헷가닥 가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런 미친놈도 있어요. 여자한테 빠지니까, 그냥. 집도 준다고. 자가용이나 옷도 주고, 돈도 주면 돈 주면 좋아하잖아. 요즘 어제 내가 저게 그게, 어? 그 압수수색 그 영화를 봤는데, 꼭 보니까 어제 이제 압수수색 영화는 말이야. 거기가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광복 지점에서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천성 그 지하철 2번 타고 가가지고 저쪽에 백석호 앞에 보면은 그 롯데 시네마가 그 센텀 그 시티 롯데 시네마가 있어요. 롯데백화점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도 신세계 백화점 있죠. 어제 그 구경을 했지. 그냥 책 보고 영화 보고 오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롯데 시네마가 8층이고 7층에 보니까 안마기도 있고 말이지. 삼성, LG, 텔레비 가전제품도 쫙 있더라고. 그냥 그리고 저게 가스레인지 대신에 요즘은 뭐라 그러나 전기로 하는 거 무슨 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요즘 가스레인지 잘 안 써요. 전기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그런 것도 팔고 말이야. 소파도 멋지더라고. 그 전부 다 돈이잖아. 돈 있으면 좋지. 전부 다 바꿀 수도 있겠더라고. 텔레비전도 더 큰 거로 바꿀 수도 있고. 돈 주면 여자들 좋아하잖아. 헷가닥 하지. 근데 돈을 한 공무원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여자한테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 보니까 그 여자한테 자기가 번 돈을 싹 다 주더라고. 그 Y 검사가 김건희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을 준 거라고, 여기. 아크로비스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이고. 그런 여자가 명분이 됐으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되나 말이야. 그걸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기자들을 그냥 그게 진짜 압수수색 나오더라고. 뉴스타파의 그 대표가 김용진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기자가 봉지욱 기자, 봉씨가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있고, 한상진 기자가 자주 나오더라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볼만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계엄을 내렸잖아. 내렸을 때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는 것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보고, 어떨 때는 또 텔레비전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보면 또 틀려요. 기분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뭐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텔레비로 보는 것도 좋은 점도 있는데, 영화관에 가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보면 더 좋고, 그래요. 직접 현장에서 보면은. 그 기운을 확 느끼거든. 직접 현장에서.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직접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조그마한 휴대폰을 통해서 보고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데, 영화관에서 보면은 좋은 점이 어제 내가 뭐를 봤느냐 그러면은 그 12월 3일 날 국회에서 계엄을 했었을 때에 시민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씨가 이제 12월 3일 날 밤 10시에 자기가 집에 들어왔대. 자기 집이 이제 인천 계양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재명 씨가.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 지금. 이번에 뭐 대통령에 뭐 당선이야 되겠지만, 혹시 당선이 안 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그 인천 계양에 이제 있는데 자기가 밤 10시에 집에 왔대.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샤워하고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뭐 침대에 잠깐 이렇게 조금 누웠다든가 뭐 그러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김혜경 여사가 오더만은 여보 계엄났어요 좀 이렇게 했는가 봐. 10시 반에. 자기 부인은 김혜경 여사는 텔레비를 보고 있었던가 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뭐 유언비어를 하느냐고. 처음 그 말이 유언비어가 뭐 그런 유언비어를 하느냐고. 지금 시국이 무슨 놈의 이거 계엄을 하느냐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계엄이 하면은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설마 그 계엄을 하겠나 이제 이런 식이지. 그렇게 아이고 그 유언비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텔레비를 틀어보면 이제 더 정확한 거 알잖아요. 속보가 나오고 이렇게 텔레비를 들려고 하는데,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뭐 정청래는 뭐 아주 이재명 씨하고는 뭐 아주 뭐 가까우신 분이잖아.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계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화가 확인 전화가 와서 텔레비를 보니까 이거 계엄이 틀렸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유튜브를 하니까 나도 뭐 유튜브 실천하지만 자기가 그 이재명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100만 명 넘을 겁니다. 그 실시간 방송을 딱 하면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계엄이 떨어졌으니까 국회의원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의 힘보다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서 국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옛날에는 뭐 KBS, MBC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거든. 나도 텔레비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 지금. 나도 방송국을 가지고 있잖아. 김성기 방송. 구독자 1410명. 대상자는 이 85억 인구 전체를 싹 먼지로 보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어제 아래 미국에서 콘클라베를 해가지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다 그러죠.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을 말하는 별세하셨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선종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교황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것을 이제 콘클라베라 하거든. 콘클라베에서 미국에 이제 루이 14세인가? 하여튼 그 발음이 좀 미안해서 이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찾기 전에 검색을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미국 사람이야. 그분이 교황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그 교황을 뭐로 보느냐고. 한심한 인간들 아니야, 그게. 어이구, 교황을 보고 한심한 인간이야. 한심하지. 내한테 오면 뺨 맞아. 전두환이가 전에 백담사 갈 때 말이지, 노태우 이놈의 자식 몸은 뺨이라도 세려버리겠다 그런 말 했는데, 내한테 보면 뺨 맞는다고.
교황들 오면 추기경들 내가 집합시켜가지고 빵을 한 대 때려 뿌린다고. 이 자식들 너가 임마 구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임마. 더 사랑의 힘이 더 강력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그러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헬렐레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가르침이 와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걸 뚫고 나와야 되거든. 어? 그 사랑하는 힘이 막 꽉 넘쳐야 된다고. 넘치면은 그 뚫고 나온다고 그냥. 뚫고 나오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불교 뭐 저기 천주교 기독교만 있나? 불교의 세계가 없나 임마? 불교의 세계도 알아야 돼. 불교 세계만 있나? 어? 최재우 선생님의 그 가르침도 알아야 되고, 최재우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또 다 알아야 돼요. 또 그것만 알았어도 안 돼. 그것만 알았어도 안 되고, 기밀부 대성사가 있어요. 정력을 완성한 기밀부 대성사의 일대기와 그 가르침을 또 알아야 된다고. 또 그것만 알아서 되느냐?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강정산의 가르침과 생애와 사상과 그분의 의록을 또 다 알아야 된다고. 선후천을 알아야 되고. 그것만 또 알았어도 안 돼. 원효가 와서 원효결서를 썼다고.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기독교, 불교, 동학, 정력, 강정산, 원효결서, 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노력이 꽉 있어야 된다고. 그 교황, 이번에 새로 선출받은 그 교황은 뭐, 언어를 여러 개 언어를 하는가 봐. 여러 개 언어를 하면 많아. 그 잡다한 거, 쓰레기 같은 거. 자기 영적인 파워가 엄청 강해야 되는데, 그거 볼 때는 힘이 약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쓰레기로 보거든. 요런 그 교황도 쓰레기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내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200~300명 되는가 봐. 그래, 일당 85억이야. 이런 사람,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 뭐 기독교에 보면 감리교, 침례교, 뭐 장로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영국 사람 요한 웨슬레라고. 요한 웨슬레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그 120명의 그 그리스도 정신으로 완전 무기력하게 무장된 사람 120명만 달라. 그럼 내가 이 세계를 능히 움직인다. 그 말 했다고. 그 말이 맞다고. 허경영 신우님의 정신으로서 똘똘 뭉친 요 한 120명, 요 정도만 있으면은 전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나도 유튜브가 있잖아. 나도 방송이 있잖아. 그렇듯이 이재명이한테도 그 방송이 있어요. 이재명 TV라고 있다고. 구독자가 100만 명 정도 넘어요. 그럼 그 자기가 실시간 방송하고 자기 집사람이 운전하고 그래요. 왜냐니까 기사를 부르면은 뭐 야당 대표니까 뭐 기사가 오지. 오는데 그 한 30분 걸리면은 안 되거든. 지금 시간이 급한 거야. 계명 떨어지니까 빨리 국회로 가야 된다고. 가가지고 이것을 가반수로서 이거 미친놈의 윤석열이가 한 것을 대통령이 이제 겸 선포한 것을 야당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란 말이야. 국회에서 그것을 거부해버리면은 포결로 처리해버리면은 과반수지 아마. 과반수로 처리해버리면은 통과가 된다고. 그럼 무력화가 되니까 법적으로. 윤석열을 떠버린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권을 겸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그린 거고 또 헌법에 이것을 막을 수가 있도록 했다고. 왜냐하니까 1987년에 이제 그 당시에 유신헌법 끝나고 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고라고 이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면서 대통령을 그 체육관 선거로 했는데 그것을 안 된다. 직선제로 바꾸면서 그 법을 헌법재판소를 그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헌법에 그걸 넣어놨다고. 그래서 그걸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을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 방송을 했거든.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오는 거야. 막. 그리고 국회의원들 막 전부 다 이렇게 다 오고. 해외 간 사람, 그 당시 주미에는 일본에 가 있었고, 못 왔지. 다 이렇게 올 때, 나 어제 이제 영화로 이렇게 보니까, 이 텔레비나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틀린 것이 뭐냐니까, 영화로 딱 보니까, 그 시민군이, 막 엄청나더라고. 막, 진짜,
싸움이 붙은 거야. 계엄군하고. 그때에 압도적으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뭐 그런 말 했잖아. 숫자적으로 부족했단 말이야. 군인들이. 그만큼 또 시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팍 이렇게 올 줄은 자기들이 생각 못 한 거지. 비정리 법권 천, 법이나 권력 위에 국민의 힘이 더 세다, 하늘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몰랐는 거야.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걸 막아낸 거라고. 그걸 팍 느끼겠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 뭐 대충 알기야 했지만, 그걸 영화로 보니까 그걸 더 느끼겠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냥 유유상종이잖아. 김건희라는 그런 뭐 진짜 그냥 뭐 하기도 가짜고 뭐 얼굴도 셀이 고치고 그냥 가짜 막 이력서에 수상 경력 그것도 가짜, 얼굴도 가짜, 뭐 전부 허위 날조 가짜 이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고통을 주가지고 자기가 돈벌이 한 그런 여자 옆에 또 그리 으리부리한 그런 또 윤석열이라는 놈이 거기에 이제 헷가다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걸려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헬렐렐레 되는 거야. 그냥 3년 동안 그래야 된다고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그거 딱 보니까 말이야. 자기가 이제 2019년도 7월 달에 그때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에 국회 청문회를 할 때 거짓말을 또 여사로 하는 거야. 여사로 할 때 그 뉴스타파 한상진이야. 한상진 기자가 그 검찰총장 그게 청문회 하기 7년 전에 2012년도에 그 당시는 검사지 일개 2012년도에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하고 결혼할 그 무렵이라고. 그때는 뭐 한적으로 돌아다닐 때라고. 일개 검사 중에 한 마리라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때 그 한상진이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는 뭐 변호사를 무슨 소개해 주는 거 그 문제야. 그런데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모른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는 강원도지사 김진태 그 당시는 국민의힘 그 당시는 당이 무슨 당인지 모르겠네. 미래한국당 그 전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김진태가 그 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자기가 거짓말 한 거 그냥 그대로 털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 똥 되는 거지. 자기가 거짓말한 게 그냥 들통이 나니까. 그러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 막 사표 쓰고 나가야지. 그런데 뻔뻔스럽게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말이지.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밀었거든. 그다음 2019년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윤석열이가 들어와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할 적임자다 이래 생각했다고. 다 속았지. 나도 속았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검찰 개혁할 이 윤석열이를 민주당에서는 보호를 했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사과하고 막 그만 넘어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를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하는 거야. 이런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일한 이준석이 잘랐지. 에? 김건희도 그 대표를 했을 때 그것도 잘라냈다고. 한동훈이를 앉히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용해먹고 자르고 이런 스타일이잖아. 단물 쪽 빨아먹고 때리 치아뿌리고, 단물 쪽 빨아먹고 치아뿌리고 말이지. 이준석이를 센 것 이용해먹고 그냥 때리 치아뿌리고 말이지. 그래 하다가 보니까 뭐 이재명이는 쎄리 죽이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계엄을 해가지고 말이야. 더 큰 권력,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많느냐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권력을 받기 위해서 12월 3일 날 쿠데타를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만 놔두나 그거를. 이 자식이 막 네가 죽어라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 됐잖아. 돼가지고 이제는 쇠고랑 진짜 쇠고랑 차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탈옥을 해가지고 지기현이라는 놈이 말이지 풀어졌는데 시간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졌는데 좀 있으면 재구속 된다고. 재구속 돼가지고 이제 영원히 감방에서 썩는 일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이 말이지 계엄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 당시에 그 뭐야 그 이재명 씨라든지 뭐 김어준이 하고 이재명 씨한테 무죄 준 판사들 많잖아. 그 김민석이 형 뭐 이런 사람들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사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주동자금 열 몇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뭐야 그 전 정보사령관 그 사람 이름 뭐야 상원이지. 예, 상원이 그 성은 잘 모르겠네. 노상원인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그 사람 그 좀 체포 구금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막 아마 그냥 그 사람 죽으면은 묵는 그 임시관이 있다고 그것을 뭐 1000개를 10,000개 정도를 준비해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저 누구 말대 이재명 씨 말대로 꽃게밥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그런 작당을 하다가 시민의 힘이 막강했다고. 그것은 유튜버가 이재명 씨가 텔레비를 같이 있었단 말이야. 이재명 방송국에 있었다고. 그거를 본 시민들이 확 몰려가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여기. 그 1시간 반 동안 치열한 싸움을 한 거예요, 여기. 그냥 뭐 자기가 홍준표가 말이지 뭐 한밤중에 해프닝 좋아하고 앉아있네. 그 당시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막 절대절명의 위기였다고. 그 이재명 씨가 그 당시에 그 국회 담을 넘고 거기서 바로 국회의원실로 안 갔어요. 그 국회 그 옆에 그 숲속에서 막 숨고 있다가 거기서 비밀리에 서로 연락하고 이래서 진짜 천신만고의 그 가슴 졸이고 이런 것을 느끼는 과정에서 그 국회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자기가 잡히면 죽는다고. 그런데 시민군이 국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윤석열 물러가라, 계엄 해제하라 이러면 과함이 막 쉐를 지르니까 살았다 싶더라고. 그 말 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대통령이 있는 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솔직한 말이었다고. 내가 일이 손에 잡히면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쓰신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면밀하게 정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의 이제 영성 시대가 세계를 움직인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신인께서 이제 만화로 이렇게 어문나는 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그 수준 높은 그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천천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워낙 어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또 다 알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이제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 역사의 공부에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양이 워싱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도 들을 때 이 미친놈 아니가 하겠냐고. 한양이 지금 조선 서울이란 말이야. 지금 한반도의 서울이 미국의 지금 워싱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대통령질 하고 있잖아. 그 워싱턴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뭐 돌아도 보통 돌아온 게 아니잖아.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허경영 황제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정신 차리라 이 자식아. 찬물 한 대 뿌리면서 말이지. 이 세상이 지금 대통령 민주주의 시대인데 무슨 황제냐?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런데 허경영 시민은 반드시
이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황제가 되는 게 틀림없잖아. 그렇듯이 내가 세계 역사를 천천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그 실력을 가지고 그 박윤수 선생님의 가르침이 무궁무진해요. 예. 무궁무진하고 소남자 선생님이 쓴 책이라든지 그 고인돌의 비밀이라든지 문자의 어원 그걸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강상원 박사님께서 이제 밝히신 그 가르침이 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에 지금 영어를 쓰고 있잖아. 세계 공용어. 영어가 그 어원의 그 뿌리가 라틴어고 라틴어의 뿌리가 산스크리트고 산스크리트의 그 뿌리가 우리나라 팔도 조선말이라고. 어제 보니까 그 이재명 씨 아버님께서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고. 5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재명 씨가 그 공장에서 청소하는 게 시절 때에 딴 사람들은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자기는 이제 공장에 가서 막 그래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공장에 가서 어느 놈이 자꾸 두드리 패기도 하고 또 갈치도 많이 당하고 그 적은 그 봉급 받은데 그걸 가지고 돈도 갈치 당하기도 하고 뭐야 복싱 구라브를 줘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참 그 비인격적인 그런 모욕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공부다.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낮에는 노동자하고 밤에는 학원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거 낮에 이제 일 안 하고 밤낮으로 공부만 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카노 임마 우리 네가 임마 네 분수를 알아라. 네가 공부해가지고 뭐 하노 이제 이래가지고 네 임마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원래 그 안동 사람이라고. 우리도 안동 사람이잖아. 그런데 다 부모들이 순종을 해요. 내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100% 순종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그 반항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는 걸 내가 봤다고. 나는 어릴 때에 조부모님 손에 자랐어요. 조모님 손에 내가 자랐다고. 물론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셨지만은 어머님도 내가 44살까지 살아계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시장에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친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학교 갔다 오고 어리고 자랄 때는 전부 다 우리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어머니는 장사로 이제 나가서 잘 안 계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는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무슨 반대되는 말을 하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막 과음을 한번 지르면은 이 지붕이 흔들흔들거려요. 지붕 따까리가 덜썩덜썩거린다고. 옛날 어른들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씨 아버지도 그랬던가 봐. 막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머니가 막 처음으로 막 대드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학원비도 지가 벌어서 댕기는 아한테 학원비도 지가 벌어서 댕기는 아한테 겁말해야 해가지고 그런 소리에 그래 할 소리인겨 이렇게 했는가 봐. 소리 니껴. 학원비도 지가 벌어서 당기는 아한테 그게 할 소리 니껴. 예,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안동말이거든. 그게 할 소리 니껴 이런 거. 내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저 종고모님 집도 여기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안동말을 내가 안단 말이야. 거기. 나는 안동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안동 사람이니까 그 안동 사투리를 알지. 그게 학원비도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아한테 그게 할 소리니까 이제 이거거든. 그게 안동말실이에요. 그게. 그 말 많이 들었다고. 이게 이재명 씨 그 고향이 어디냐니까 우리는 이제 안동시에서 쭉 도산 서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는 그 와룡이에요. 와룡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산소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와룡에서 이제 벌초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가잖아요. 벌초하고 다시 이제 저 와룡면으로 나와가지고 도산 서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녹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조 부모님 산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는데 이재명 씨 고향이 어디냐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와룡에서 쫙 예안 쪽으로 간다고 가다 보면은 그 주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한번 갔어요. 그 주진교 다리를 지나서 예안 면 사무소를 지나서 양양인가 영덕인가 그쪽으로 말고 왼쪽으로 청량산 이쪽으로 제산 쪽으로 가더라고. 제산 쪽으로 그 가다 보니까 지통 그 도촌 마을에 거기가 고향이 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산면이라고 있는데 예안에 그 제산면에 우리 할아버지의 제일 큰 누님께서 제산면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큰 종고모님이지. 그분을 우리 아버지한테는 고모, 큰 고모, 내한테는 큰 종고모님이 제산면으로 시집 가서 우리가 할머니 할 때는 제산할매라고 그랬어요. 제산할매. 그리고 할머니라고 안 했거든. 우리가 할매라 그랬거든. 제산할매라 그랬는데 그 같이 그 제산하고 그 도촌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 이재명 씨가. 그래 할 소리니까 이 사투리 저렇게 또 이제 그 뭐 호남 지방에서 사투리도 있잖아요. 뭐시 뭐 그 시기에 샀고 뭐 이런 거. 거기 팔도 사투리가 전 세계 산스크리트의 언어의 중심이단 말이야. 이게. 그것을 강상원 박사님께서 한평생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하신 분이 강상원 박사님이거든. 그래 그 공부를 하고 싶다고 나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은 뭐 강상원 박사 하신 말씀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많아요. 아메리카 세계사 역사의 반역 고인돌의 비밀 이 책도 다시 공부하고 싶고 또 이제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쓰신 책, 그것도 강의, 이런 것도 그 신경이라 그래요. 천경이라 그래. 천경을 다 공부하고 싶고, 나는 그렇지. 나는 어디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쓴 그 유튜브나 말이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 뭐,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고 세계 함께 되고 나고 나면 거기에 한 자리 끼가지고 뭐, 걸떡거리려고 한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내 거예요, 내 거. 물론 신인님 거는 내 거다 말이야. 신인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거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천지 자체가 나와 하나란 말이야. 내가 뭐 바랄 게 있느냐고. 그리고 유명되는 거는 유명인사 되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무명인사가 되면 좋아요. 어제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도 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활동하기 저 편하냐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 어제 내가 그 영화 보고 내려와가지고 옆에 밑에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내가 뭐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옆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말이지. 땅콩을 2봉지 샀어요. 그것도 50% 세일하더라고. 그걸 샀지. 보통 그 14,000원, 12,000원 하는데 그걸 어제는 6,000원에 팔더라고. 그 땅콩 2봉지를 사왔어요. 그러면 됐지, 뭐. 아이고. 그걸 하고 싶다고. 근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간단하게 끝나버리니 할 말을 이제 말 좀 할 만 하니까 뭐 끝나고 시간이 어째 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이 미친 또라이 새끼 말이야. 윤석열이가 정치하는 거 보니까 막 이거 완전히 뭐 그런 또라이 같은 년한테 붙어가지고 말이지 거짓말만 세게 하는 그런 미친놈의 새끼가 말이야. 정치를 한 3년 하니까 이 새끼 이거는 빨리 끌어내리 앉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변희재라고 있다고. 변희재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윤석열이 이 자식은 빨리 끌어내려야 빨리 끌어내릴수록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마음이 안정을 찾는단 말이야. 안 그러면 사람이 불안한 거야. 대통령이 미친 지랄을 하니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야. 여기. 대통령이 선장이라고 할 수 있지. 대한민국
그 배를 운전을 하는데 이제 술 처먹고 겔겔겔겔겔 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니까 울렁울렁 하니까 국민 전체가 막 이게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울렁울렁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엉망진창이잖아. 그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새끼를 잘라버리고 그냥 새로운 선장을 딱 앉혀버려야 돼. 허경영 선장을 딱 앉히면 제일 좋지. 그러니까 아니 안정이 안 되니까 울렁울렁 하니까 이거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베니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잘라버려야 된다. 제일 선두에 서서 싸웠다고 베니제가. 그러니까 내가 베니제 강의를 많이 들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듣지. 베니제 씨 뭐 말은 안 들어 내가.